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1번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관련해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같이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2번은 한번 풀어보셨죠? 그럼 자료가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자료가 입력이 돼 있다 그러면 리셋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꼭 그 데이터를 사실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고 문제 풀이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문제 1, 2 연습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는데 또 풀고 싶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과정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폴더를 잠깐 열어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월 14일 버전인데 실제 뭐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도 날짜를 바꿔가지고 다시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요것이 이제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틈틈이 혹시 그 카페나 뭐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셨는데 그 데이터가 버전이 업데이트다 그러면 데이터는 다시 바탕화면이나 여러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폴더에 그 데이터 저장 폴더에 따로 해놓으시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든 파일에 적용이라고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안 하시는데 덮어쓰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덮어쓰기를 안 누르시면 종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입력이 안 돼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다 이제 이런 거 드리면 너무 잔소리라고 할까봐 안 했었는데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얘 누르시고 설치되는 동안 덮어쓰기 눌러주시면 돼요. 잠깐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가 자동으로 완료가 되니까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데이터 리셋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설치된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자, 데이터를 리셋을 했다. 그러면 원래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은 게 저는 지금 운마상사 회사를 다시 우리 세무사랑으로 할 거니까 세무사랑으로 열어놓고 하셔도 되고 다른 회사 코드에서 하셔도 됩니다. 회계관리 메뉴에서 회사 등록 메뉴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이 잘 돼 있어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새로 설치된 데이터를 읽어라 라는 개념으로 그거 한번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 탭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4-1번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서 그거 작성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거예요. 지금 데이터 리셋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백업 데이터를 다시 재설치를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앞에서 우리가 연습용으로 한번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에 반영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를 수업을 듣고 연습을 뭐 4-5번 하셨어도 또 새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끔 제가 그래야 좀 편하니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EXE 파일로 전산 세무 전산 회계 시험에서 이렇게 제가 좀 오래전부터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하게 해서 진행한 게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서로 편하니까 같이 보고 배우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4-1번, 2번 같이 풀 거예요. 우리가 2번을 풀긴 풀었는데 신고서는 100번 연습, 100번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10,000번 연습해도 돼요. 그래서 자, 1번, 2번 같이 풀게요. 주된 메뉴는 이제 1번이고요. 다음은 주세무사랑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을 먼저 작성한 후 2번의 신고서에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 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시면 주 명성산업에 제품을 매출했어요. 2023년에 매출을 했고요. 자, 받으러옴이 2024년 9월 1일 은행에서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년 3월 2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자, 대손이 부도 발생만 특이해요. 부도가 생겼다고 바로 확정이 아니고요. 부도만 6개월이 지나야 확정이 돼요. 되셨죠? 어음의 부도 발생일은 2024년 9월 1일인데 그럼 어떤 숫자를 적을 거냐? 확정 시점을 적으셔야 돼요. 확정 시점. 자, 이번에 빨간색 글씨를 조금 추가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메뉴에 당초 공급일을 입력하는 칸이 없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생겨가지고 제가 요거를 자료로 추가로 못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류정정표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당초 공급일은 2024년 12월 1일이다 라고 고친 상태에서 제가 입력해 드릴게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입력 못하니까.
자, 파산도 대손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삼진전자의 외상 매출금 660만 원 대손 처리된 거를 입력할 건데 본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전부 다 공급자죠. 공급자니까 대손 변제 탭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대손 발생 탭에 입력할 거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은 되게 간단합니다. 해볼게요. 부가가치 탭에 부속명세서 하단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게 이게 자 지금 사실 일기 확정 신고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명성산업권은 대손 확정 시점이 3월 2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강조 표시 해놓을게요. 3월 2일인데 자 조회는 원래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일기 확정 때 제출하려면 일기 확정 신고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대상 기간인 4월에서 6월로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조회는 어차피 채점의 반영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를 명성산업거를 입력할 거냐 말 거냐. 자 5월달 파산이 5월인 거는 크게 고민이 안 되는데 3월인 건 고민이 돼요. 자 대손세액 공제는 원래 예정신고 때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때 공제 받았어야 될 대손세액은 어디다 입력해요? 4, 5, 6월 확정신고할 때 공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1번도 입력하시는 3번이 아니고 3월 2일 것도 입력해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조회 기간은 4월에서 6월로 하셔야 돼요. 왜? 확정신고니까 일기 확정 됐죠? 위에 거 조금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럼 당초 공급일이 대손 발생 탭에 입력할 거고요. 명성산업 것부터 입력해 볼게요. 명성산업의 당초 최초 공급은 20230701 오래된 채권이네요. 대손 확정은 언제예요? 2025년 3월 2일 죄송합니다. 2025년 3월 2일이라고 줬죠. 자, 대손 금액의 공급 대가 입력하셔야 돼요. 550만 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는요. 코드나 F2 누르셔가지고요. 자, 명성산업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명성산업인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거죠. 요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자, 여기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엔터. 아니면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 거래처 주 삼진전자에 당초 공급일이 언제라고 가정했죠, 아까? 자, 당초 공급일. 이거는 이제 오류정정표로 당초 공급일은 24년 12월 1일이다. 라는 전제로 2024년 12월 01일이다. 대손 확정은 언제 됐어요? 파산일이 대손 확정일이에요. 5월 3일을 입력합니다. 2025-0503. 자, 대손 금액이 이게 띄어먹힌 거 맞죠? 660만 원. 여러분 이게 만약에 회수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걸 회수했다 그러면 그냥 회수다. 그럼 마이너스 660이지만 이거는 지금 대손이 발생한 거 띄어먹힌 거니까 플러스로 660만 원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거래처는 자,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삼진전자이다. 자, 이건 파산이죠? 파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손세액의 합계금액 얼마? 110만 원. 110만 원을 자, 대손세액 공제를 1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을 줄인다는 거니까 자, 이 110만 원을 저장하시면 이게 신고서에 8번의 세액칸에 마이너스 110으로 들어와야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저장 탭 눌러 주시고요. 자,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입력이 어렵진 않습니다. 본문 내용을 충실하게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자, 복습도 할 겸 2번을 다시 입력해 볼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그래서 신고서를 열어가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기 확정.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듣고 계셨다면 연습 충분히 됐다라는 전제하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일기 확정이니까 4월 1일에서 6월 30일. 자, 입력하시면 좀 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저장을 했더니 대손세액 공제를 110만 원을 받겠다 해서 얘가 공제를 받을 거니까 마이너스 110으로 8번의 세액칸에 반영된 걸 확인하셨죠? 만약에 이미 다른 걸 다 입력해버렸다 그러면 새로 저장된 자료 불러오지 말고 불러오기 해갖고 새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작업으로 넣으셔도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 매출 관련 자료와 매입 관련 자료를 입력할 건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이 과세표준 공급가액 3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300만 원, 신용카드 매출 1,700에 170, 예정신고 누락분이 현금영수증으로 100만 원에 1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좀 전에 3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럼 10%가 잡혀요. 자, 신용카드는 3번 칸입니다. 1,700만 원에 170만 원.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요거를 반영하려면 예정신고 누락분 7번은 옆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에 자, 세금 계산서 말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었죠. 지금 예정 누락분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33번 칸 말고 34번 칸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걔가 100만 원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는 순간 7번 칸에 자동으로 반영이 요렇게 같이 반영하시는 거예요. 자, 매출은 끝났고요. 자, 매입 다시 읽어볼까요? 매입. 세금 계산서 수령한 상품. 자, 셋 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나중에 따로 입력할 거고. 그런데 상품은 우리 그 유형자산이 아니고 감가상각자산 아니고 접대 물품도 감가상각자산 아니니까 2천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는 그래서 부가가치세 200만 원에 20만 원짜리는 10번 칸 일반적인 매입에 넣을 거고요. 자, 감가상각자산 구입은 11번 칸에 넣을 겁니다. 자, 2200과 500 기억하시고 그래서 매입세액에 일반 매입에 2200에 여기는 매입이 영세율 매입도 있다 보니까 내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넣으셔야 돼요. 220만 원 요렇게. 자, 고정자산 매입 비품 얼마였죠? 비품이 500만 원. 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50만 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 오타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하시고 그런데 여기 200만 원 들어간 거가 접대 물품이었죠? 접대 물품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칸에 어디 50번 칸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불공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2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0만 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숫자가 공제받지 자, 2200을 즉 220만 원을 매입세로 넣었다가 20만 원을 불공제로 뺀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 구입하시면 되죠. 신용카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원래 매입세 공제 대상이지만 자,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밖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14번 칸으로 해서 공제해드리고요. 14번 칸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가 뭐에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매입하는 건데 상품 매입이니까 자, 일반 매입에다가 1000만 원에 자, 100만 원 입력을 하셔서 여기에 기타 매입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 매입세액은 350만 원. 그러면 총 매출세액은 얼마죠? 총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까지 반영하셔서 자, 370만 원. 그 다음에 총 매입세액은 350. 그래서 20만 원이 맞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예정 누락분이 있어서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예정 누락분에 12는 없죠. 그러면 가산세는 7번과 12번에 7번의 세액에서 12번의 세액 중 공제 가능한 세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혹시 세금계산서 뭐 미발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산세 반영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끝나거든요. 자, 신고서는 26번 칸입니다. 옛날 옛적에 좀 라떼 해서 죄송한데 얘가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는 우리 가산세가 21번이었다가 점점 뭐가 생겨서 밀린 거예요. 서식이 점점 복잡해지죠. 뭐 그래봤자 법인세 신고서 이런 것보다는 쉽긴 한데 그래서 자 26번 칸 가끔 그냥 하다 보면 가끔 넋을 놓고 있으면 바로 직전에 25번 칸 23, 24, 25인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 세법은 가산세가 26번 칸이다. 근데 어쨌든 글자 보고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에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 매출세액 10만 원이 누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어디다 넣으셔야 돼요?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가산세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자, 가산세 칸에 체크하시고 자, 신고불성실에 이건 무신고는 아니고 예정 누락분이니까 수정신고 개념이고요. 71번 칸에 세액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10만 원. 자, 가산세를 계산할 때 이게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면 원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게 10%니까 만 원을 내야 되는데 75% 감면이 되니까 2,500원을 내면 된다. 요거 설명드렸죠. 혹시 이거 수업 안 들으셨으면 앞에 신고서 작성 관련된 수업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해놨고요. 자, 우리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입니다. 일반으로 가서 2,500원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여기다가 1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10만 원 하시면 자, 당초 납부기한이 언제라고 돼 있어요? 자, 예정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에 했다. 2025, 0425에 했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낸 거 확정신고 및 납부는 7월 24일 2025-07-241에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1980원이죠. 1980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까지 반영해가지고 요렇게 대손세액까지 반영하면 총 가산세까지 합해서 204,480원이 전체 세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4-1번과 2번의 통합 문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서식이 자꾸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요 부분을 제가 누라 그랬어요. 단서가 없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요거까지 같이 반영하셔가지고 문제풀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천징수하고 기출문제 수업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수업 때 알려드리는 거 외에 추가로 정오표 제가 작성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4-1번, 2번 묶어서 앞으로는 같이 연습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